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유머 인문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유머 인문학이고요. 저는 이제 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쓴 책들입니다. 책을 한 6권 정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혹시 이거 맞추시면 제가 시집을 애들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옛날에 이거 시간 다 가겠네. 이게 눈풀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풀꽃. 스노우드랍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스노우드랍스인데 이게 이제 루이즈 글릭이라는 분이 2020년에 이 시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의 작품이에요. 눈풀꽃인데 루이즈 글릭이라는 분의 아주 멋진 시인데 이거 좀 낭송을 누가 좀 예쁘게 해주시면 제가 제 시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낭송을 좀 한번 해주시죠. 보시고 낭송. 나 이거 전순혁 교수님 옛날 성우. 한번 앞에 나오셔서 하셨죠. 자, 눈풀꽃이 루이즈 글릭.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언니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깨지한 나를 내리놀랐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게 되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에서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라는 시예요. 어떠신가요? 이 시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시적으로 말하자면 인칭은유 심상법이라고 해서요. 이 눈풀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경기도 너무나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그 현 상황을 이기고 더 높은 곳으로 가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를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눈풀꽃 루이즈 글릭을 쳐보시면 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또 힘든 상황인데 그걸 잘 이겨내자고 제가 이제 시작을 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시가 산중대작이라는 시예요. 혹시 여러분 이백 아시죠? 이백이 중국의 시선이라고 해서 시의 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백이라는 분의 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제 그 술과 관련된 시를 제가 꼽았어요. 또 유머를 좋아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도 술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술하고 술이 또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천의식 이런 거 있죠. 제천의식 아시죠? 제천의식이 강한 나라잖아요. 뭐 고구려 부여해가지고 영고 동맹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주 가무에 능한다는 거 아세요? 제천의식이 강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관광버스에서요 선체로 유일하게 춤을 추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커튼 쳐놓고 하고 뭐 그런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백의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인대작 산악의 일배 구일배. 시는 아주 쉬워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산에 있는 꽃이 피고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술 마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부터 막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산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고요. 아치용면 군차고라고 그랬죠. 나는 취해서 자고 싶으니 그대는 또 가게나. 그 다음에 명조유의 포금내라고 나왔죠. 내일 아침에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금내, 검은고를 안고 오게나. 보통 우리는 술 마시면 뭐 먹고 죽자 이러잖아요. 근데 검은고를 안고 와라. 이런 아주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중대작이라는 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술 마실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원샷하고 쭉쭉쭉 뭐 소리 들어간다 뭐 이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멋진 시. 이런 시 저는 이제 한시를 좋아해가지고 한시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 같은 경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인대작 산악의 일배일배 부일배 아치용면 분차거 명일유의 포금내 이래야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맥베스라고 하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들어보셨죠? 이 셰익스피어라는 분의 4대 비극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 마침 제가 지금 선물 많이 가져왔어요. 4대 비극. 햄릿, 오델로, 리어 왕, 네, 맥베스. 누가 말하셨죠? 아,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이 4대 비극인데 그 4대 비극 중에서 아주 멋있는 대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맥베스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맥베스가 이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왕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맥베스가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집에 그 왕이 와요. 그 왕을 덩컨왕이에요. 덩컨왕. 제가 예전에 시험을 한번 냈었어요. 맥베스가 죽인 왕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어떤 애가 덩킨왕이라고. 덩킨왕이 아니고 덩컨왕이에요. 덩컨왕. 근데 덩컨왕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맥베스의 부인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때 맥베스가 한 말인데 이건 제가 영어로 그냥 해볼게 만나보세요.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ar.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ull the way to dusty death. Out of brick and life but the walking shadow of a player that struts and presse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purely signifying noth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이 중에 나는 한 500년 사실 분. 아,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은 계속 500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닐까. 이게, 셰익스피어가 자기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하루가 느릿느릿 기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이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은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줬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여러분 인생은 어떠냐면 걸어다니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허상을 쫓아서 가죠.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허상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우스를 좀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투른 연극배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서투른 연극배우예요. 맞죠? 우리는 삶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일종의 서투른 연극배우죠. 맞죠? 그렇죠? 이 서투른 연극배우라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는 이제 행행 중행행이라는 이제 중국의 시인데, 이제 뭐 한자까지는 뭐 알 필요 없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되면 참 멋진 시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보면 그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고 가도 다시 가야 하는 길, 우리말만 보세요. 한자까지는 어려우니까, 임과 이별하였다고. 서로 만열이나 떨어져서 각자 먼 하늘 끝에 산다. 요즘에는 뭡니까? 핸드폰에 아까도 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카카오톡으로 하면 다 되잖아요, 전국에. 뭐 카카오 요즘에 뭐 통화까지 다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중국에 사시는데 정말 가까워요. 이미 가신 길은 험하고도 멀죠. 그래서 만날 날 어찌 기약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여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띠가 날마다 느슨해져요. 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몸이 여유였다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쫙 쓴 시인데 정말 멋진 사랑의 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은 거 말하지 않고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헤어진 여인의 심정 정말 애틋하죠.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행행 중행행이라는 시를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머 인문학이어서 이제 유머 부분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냥 인문학만 넣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유머를 공부하라 해보면 이 헨리 와드 비처라는 분이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신 윤성 교수님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실래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모든 도약들에 빌치대마다 삐걱거린다. 아, 예, 잘 그러셨습니다. 유머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머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유머가 아니라 영어는 휴머인가 아세요? 우리가 HUMOR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머라고 있죠. 미국 사람들에게 읽으라면 휴머라고 읽어요. H가 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 휴머라는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기질이라는 뜻이 기질. 내 기질을 휴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머하고 웃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머가 웃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유머는 인풋이에요. 인풋. 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웃음은 뭐냐면 산출, 아웃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유머가 공장이라면 웃음은 제품이고 유머는 여기 나오죠. 말하자면 이제 과정이고 웃음은 결과다. 아시겠어요? 그 유머하고 웃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웃음 치료도 공부하시고 그러지만 이 유머와 웃음은 좀 달라요. 근데 그러면 유머를 왜 배워야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가 유머 지금 웃음 치료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유머를 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매개체? 또요? 자연스러운 대화. 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유연성. 예.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머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요. 유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머는 예스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랑하면 칭찬하고 칭찬하면 감사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또 지적하면 사과하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엄마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 축하해 이러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근데 영어는 뭐 과학은 뭐 국어는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100점 맞았다고 하면 축하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과목은 또 물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축하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머는 사람을 비즈니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그 사업인데 왜 비즈니스가 사업인지 잘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비즈니스의 형용사가 비지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바빠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인 거예요. 비지의 명사가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유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머를 할 때는 이 3단 소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엔 별, 뭐 땅에는 뭐 어디, 또 내 마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세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그 국제미래강사교육연구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하늘엔 별, 땅에는 국제미래강사교육연구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내 마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게 이제 바로 유머의 상당히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머를 공부할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쓰리 칭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쓰리 칭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찬은 이 세 가지, 쓰리가 셋이잖아요. 세 가지 칭찬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장 먼저 칭찬하는 건 청중 칭찬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청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청중 여러분께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라 그래? 청중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신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1인자 칭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최기훈 원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전문 강사 자격과정을 32위까지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를 가시신 분을 칭찬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박수 한번 여러 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칭찬이에요. 이 행사장에 오신 손님을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그 윤성 MC님을 이제 게스트로 보시면 윤성 교수님 진행하시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칭찬에는 청중 칭찬 꼭 따라서 읽어보세요. 청중 칭찬, 1인자 칭찬, 게스트 칭찬. 이거 알아두셔도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노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하늘이 아름다운 건 뭐가 있기 때문이요.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좀 이따 사인해서 드릴게요. 땅이 아름다운 건 뭐가 있기 때문이요. 이 자리가 아름다운 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여기 세 개 다. 하늘이 아름다운 건 별이 있기 때문이요. 땅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이요. 이 자리가 아름다운 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요. 오, 대단하십니다. 좀 이따 드릴게요. 지금 강의 때문에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자, 하늘, 너무 똑똑하죠.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빛나는 별이 있기 때문이요. 꽃이 있기 때문이요. 이게 진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뭐다고 그러죠?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예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있어 보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죠. 그래서 칭찬은 비즈니스의 날개를 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수 김명애의 노래 중에 도로남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죠. 자,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이거 어떻게 되죠? 님이라는 글자에 네, 한번 자, 박수. 자, 여기만 좀 누가 읽어보세요. 그렇죠.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알 지금 남이 돼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국문학이라든가 중문학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유배라는 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막 임금에게 좀 밉보이면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간 사람들은 자기는 유배 갔다고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유배를 갔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글자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님을 남으로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걸 이제 그 적강이라고 그래요. 적강. 그러니까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소동파의 적벽부 이런 것도 유배를 가서 쓴 아주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우화등선 들어보셨어요? 우화등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두자거든요. 그 다음에 대화자, 오를등자, 신선선자. 나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만 아마 앞으로 kit이 달려가지고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화등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누구에게 간다는 거겠어요? 임금님께 간다는 거죠. 맞죠? 임금님께 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도로남을 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화등선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소동파의 적벽부, 그 다음에 적강이라고 해서 그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이제 신선적자거든요. 그다음에 내대강자고 적강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의미로 적강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웃음과 유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웃음과 유머.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그렇죠. 예. 훈장님 같으세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과 있으면 아프지 않고. 자, 같이 읽어보세요. 멋지죠? 여러분 다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하나도 안 아프죠. 자, 유머 기법을 적용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애들립이란 말 쓰죠. 애들립. 그 순간에 이렇게 애들립을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가수가 아니라 이제 그 연기자들이 애들립을 되게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들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배우들한테는. 그래서 잘난 체 애들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 남자가 B 여자에게 당신은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B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왜요? 이렇게 하겠죠. 왜요? 그러면 A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이것도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잘난 체 애들립이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여기 전문가분께서 오셨습니다. 예,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난 체 애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난 체 애들립. 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빼기 애들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하나 빼기 애들립은 상대의 말에 대답으로 뒤에 것은 그대로 하고 앞에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여자가 고추가 엄청 맵는데 고추가 좀 맵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오이고추 같은 건 맵지 않은데 고추가 매운 고추가 있죠. 어떤 고추?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거 맵잖아요. 그러면 인생사리가 더 맵네. 그러니까 이 맵다라고 할 때 고추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 빼기 애들립이라고. 여러분들 유머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약간 학문적으로도 공부하시는 거 좋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 빼기 애들립.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거 무슨 애들립? 잘난 체 애들립.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TV가 이렇게 이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TV가 보면 저 배우 정말 예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더 예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멋지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쁘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고구마깡 먹으면서 TV 보는 사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거예요. 침상 감자라고 해요. 침상 감자. 그러니까 이게 꼭 포테이토 칩만 안 먹어도 돼요. 감자칩 뭐 뚜껑 먹어도 카우치 포테이토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TV 보는 사람을 또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머 이제 기법을 적용해서 공부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어록이 있어. 어록.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 충분히 학사모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록 멘트. 원래 이제 어록이라는 것은 유명한 선승들이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록 들어보셨죠? 유명한 뭐 나우마상이라든가 이런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어록이 좀 바뀌어가지고 김제동 어록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록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멘트도 우리가 어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록을 활용하면 상당히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라든가 뭔가를 할 때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분들의 말씀, 이런 어록을 우리의 삶을 이제 좀 더 넓은 방향, 좀 더 크게 가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유머를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유머를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유머는 뭐냐면요, 체험담 유머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남들이 한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러잖아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머를 이야기할 때는 나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공부를 한 게 좀 화석화된 그 머리가 IQ가 되게 안 좋아요. IQ가 되게 안 좋은데 사람들이 박사님은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IQ가 150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IQ 2자리입니다. 2자리. 그러니까 화석화된 머리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도플러 효과. 저도 도플러 효과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때 필기를 잘못했어. 도플러 효과라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썼는데 제가 눈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포플러 효과라고 제가 쓴 거예요. 포플러 효과. 비슷하잖아요. 도플러하고. 그러니까 이걸 썼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알기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잘못 쓴 것 같아서 이렇게 맞았다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유머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영어를 좀 이제 많이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한테 이제 단어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어. 뭐 어려운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물개. 여러분 물개 하면 여러분 영어로 물개 하면 자 물개가 뭘까요? 영어로? 물개. 이 물개가 뭐냐고 하면 이 조련 옛날에 재밌는 게 이 조련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맞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진짜로 나와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I am Korean water dog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의 물개야. 이게 진짜 물개인 분이 물개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물개를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쓰라고 머리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머리 글자를 이제 S라고 써놨어요. S. 예, S라고 썼더니 얘는 이제 물개를 제 수업 시간 잘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워터 도그라고 쓰려고 봤더니 S잖아요. 그 뭐라고 쓴지 아세요? 쉬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황당하게 쓰죠. 스위밍 도구라고 스위밍 도구. 야, 그래서 제가 너는 개가 이게 수영하다가 물개로 변하냐? 개가 수영하다가 물개로 변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거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M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신화는 여러분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은 아시죠? 신을 뭐죠? 신을 믿습니다. 맞나요? 아니 신을 믿습니다라고 안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화가 미스예요. 맞죠? 신을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믿습니까? 신화가 미스인데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신화를 쓰라 이거 정말 내가 놀랬어요. 신화를 쓰라 했더니 뭐라고 쓴지 아세요? 신화 M으로 쓰라고 했더니 뭐라고 쓴지 아세요? 네? 뮤지션이라고 쓴 거예요. 뮤지션. 신화 그룹 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이건 내가 빼도 박도 못했다고 그래서 맞았다고 해줬죠. 신화를 뮤지션이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재밌었던 거는 과체중을 제가 이제 한번 쓰라고 했어요. 과체중. 과체중 하면 이제 오라고 이렇게 썼더니 원래는 과체중 오버웨이트거든요. 오버웨이트. 오버웨이트 이건 알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과체중 쓰라고 했더니 오버. 예? 오버 킬로그램. 야, 너는 도대체 몇 킬로가 넘어야 과체중이냐? 몇 킬로가 넘어야 과체중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을 제가 이제 썼어요. 임금. 그러니까 웨이지죠, 웨이지. 웨이지가 있는데 웨이지의 뜻을 쓰라고 그랬더니 얘가 왕이라고 쓴 거예요. 왕. 그래서 왜 왕이라고 썼냐 했더니 임금이나 왕이나 똑같잖아. 이게 원래 임금잖아 이게. 임금 뭔지 알죠? 그 왕의 임금 말고 노동을 하면 받는 돈이 임금인데 얘는 임금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raining.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내리면 cats and dogs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거니까 비가 억수로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걸 제가 번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썼냐면 비가 오는데 고양이와 개가 놀고 있다. 제가 채점 놀고 있네. 이렇게 채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담 유머 같은 걸 여러분이 많이 좀 만들어 두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유머를 이야기할 때 남들이 하는 유머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중요하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버나드 쇼. 들어보셨나요? 이 버나드 쇼가 연출도 이분이 했어요. 연출을 했는데 이 연출을 한 연극을 본 한 관객이 이랬대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저런 걸 연극이라고 하나? 때려쳐! 이랬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유명한 연출가인데. 그러니까 나쁘죠?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데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또 유머 있게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소해천수란 말이 있습니다. 일소해천수. 한 번 웃으면 이게 해가 풀릴 해자거든요. 천수니까 뭐예요? 1000번의 근심을 해소한다. 아까도 이제 그 박장대소라든가 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웃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머가 없으면 사이가 각박해지고요. 유머와 체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든 강의를 듣는 사람이든 다 무슨 공간을 제시한다? 숨쉴 공간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마와 기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30대도 있으신가요, 혹시? 30대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맞죠? 네. 기억력 엄청 좋으신 분. 기억력 별로 안 좋아요. 이 변연계 일부로 이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게 해마인데 이 변연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장자리계라고 돼요. 가장자리계. 가장자리 뭔지 아시죠? 엣지라고 하죠. 탁구 칠 때, 여러분 탁구 칠 때 여기 끝에만 하면 뭐라 그래요? 엣지. 엣지. 이게 가장자리라는 뜻인지 아셨어요? 엣지라는 게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가장자리 맞고 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계인데 이 건망증과 치매가 차이가 있어요. 건망증은 단순 망각이고요. 치매는 이중 망각이에요. 그래서 건망증은 이제 영어로 포겟풀리스라고 하고요. 치매는 알츠하이머 디시즈라고 하는데 왜 알츠하이머 디시즈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알츠하이머라는 의학자가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알츠하이머 디시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거는 기억나. 근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건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내가 점심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나. 뭐예요? 그 치매예요. 아주 쉬워요. 건망증과 치매는. 그래서 이제 건망증의 대표적인 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진동벨 들고 집에 와. 맞죠? 진동벨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가지고 와. 근데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또 체온계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나 열이 나니까 체중계를 가지고 와라. 체온계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곤드레밥 아시잖아요. 곤드레밥.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드래곤밥 먹으러 가자. 드래곤이나 곤드레랑 비슷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영문학 박사고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영문학 박사인데 갑자기 이 스쿼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스쿼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브레인 페이드라고 그래요. 브레인 페이드.
그러니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브레인 페인트라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뭐 공치는 건 뭐지? 근데 몰라. 와이프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영어 전공자인데 30분 있다가 문자 왔어요. 정답은 스쿼시입니다. 이렇게. 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이야기 아세요? 어떤 40대 중년 여인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한테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어디다 달았어요? 예술의 전당에다가.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셨어요? 내려다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했는데 예술의 전당. 정말 저 같으면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하면 어디다 내려두겠어요? 민속촌 데리고 거기서 전설의 고향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신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where to ser라고 하는 거예요. where to ser. 알겠죠? where to ser. 자, 따라서 해보세요. where to ser. 만약에 여성 부인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where to ma'am. where to ma'am이라고. 이 ma'am이라는 게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담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마담을 다른 말로 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요, yes sir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yes ma'am. 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아가씨의 경우는 이제 이걸 마드모아젤이라고 하는데, 마드모아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여성일 때는 so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전에 그 송대관 씨가 미국에 가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거기는 여성 경관이 이제 뭐 왼쪽 오른쪽 하는데 무조건 막 예설라고 했대요. 나중에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아해서 알고 보니까 예설라는 것은 여성에게 쓰면 돼야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감을 여러분은 이제 막 얻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말 있어요. You can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a club.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골프채라도 들고 쫓아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흥이죠. 맞나요? 여러분 그 골프를 이 중에 혹시 잘 치시는 분 계세요? 골프 난 잘 치신다.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 운동 중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래요. 저는 이제 골프를 쳐보진 않았는데, 자, 골프인데, 오늘 하나 또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골프가 이 머리 글자의 약자인 거 아셔요? 골프가 약자예요. 뭐냐면, 그린, 초록색. 자, 골프장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억시즌. 자, 골프장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억시즌 산소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골프장은 어두우면 돼야 안 돼요? 라인, 빛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은 뭘로 다녀요? 뭘로 다녀요? 발로 걸어 다니죠. 그래서 이 골프예요, 진짜로. 재밌죠? 그린, 억시즌, 라이트, 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흥인데, 영감의 영의 의미. 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비유자죠? 예, 알겠습니다. 비유, 그 다음에 이 구자 세 개죠? 그러니까 비가 오라고 이 무당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기우제를 지내. 그럼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비가 오겠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뷰티풀이 아름다움인데, 그럼 뷰티풀은 뭐냐? 이거는 티 없이 아름다움. 그럼 바티풀은 뭐겠어요? 이유 없이 아름다움. 자, 가장 긴 영어 단어는 뭔지 아세요, 혹시? 스마일. 예, 스마일. 아, 교수님, 대단하시. S와 S 사이 1마일 떨어졌잖아요. 역시 유머. 자, 영어 알파벳 중에 E와 T를 빼면 몇 글자 남는 거 혹시 아세요? 알파벳이 26자예요. E와 24자인 줄 알죠? 24자가 아니에요. 21자예요. 왜? 이 T를 빼면 이 T는 뭐 타고 가야죠? UFO 타고 가잖아요. UFO도 빼야 됩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이제 비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화살 쏘는 자세. 시간 관계상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없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응답하라 있죠.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자가 남자에게 밖에는 매연 냄새가 나고 안에는 페인트 냄새가 있어. 그러면 남자들 뭐라 그래요? 그냥 문 열어놔 이렇게 하든가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라는 것은 괜찮아. Are you okay?
맞죠? 우리가 자모에서도 I OK란 말 들어보셨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떴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조금만 더 해도 되죠? T자형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공은 깊이 있게, 교양은 두루두루.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전공은 깊이 있게, 교양은 두루두루. 전공은 두루두루, 교양은 깊이 있게 하면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 쌍기역으로 시작된 7자가 있습니다. 꿈과 깨와 깡과 꼴과 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리더는 잘 들어주고, 이게 다 머리 글자인 거 아세요? listen. 그 다음에 explain, 설명을 잘해야 돼. 그리고 assist, 잘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discuss, 토론을 잘해야 되고, evaluate, 평가를 잘하시고, respond, 반응을 잘하시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7자가 이제 끝과 끝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꾹 참고 꼭 꿈을 가졌다면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앙드레 말로의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예전에 첫 책을 쓸 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어서 이게 이제 첫 책이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편집이 될 무렵에 제가 이제 청운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 말이 딱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꿈을 그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린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꿈을 그린다라고 고우가 그랬거든요. 내가 꿈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개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여러분의 그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됐습니다.